안녕하십니까. 소녀 최장금 아니 오늘은 최악사라 하옵니다. 우리의 삶과 밀접한 국가중요과학기술 그 위대한 유산을 만나는 시간 어서 오시지요. 오늘 만나볼 국가중요과학기술 바로 악학괴범이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국립국악원장 김용음입니다. 와, 오늘의 국가중요과학기술이 악학괴범이라고 하셨는데요. 자, 그럼 악학괴범이 뭔지부터 알고 가야겠죠.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요. 네. 15초 드리겠습니다. 네. 자, 저 카메라 보시고요. 15초 내로 소개해 주세요. 네. 준비, 시작. 악학괴범은 1493년, 즉 성종 24년에 만들어진 조선 전기의 음악 이론 서적입니다. 원장님, 네. 15초 딱 맞추셨어요. 그렇습니까? 너무 대단하십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야, 네. 성종 때 만들어진 음악책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전에는 이렇게 만들어진 뭐 음악책 그런 게 없었나요? 네, 악학괴범만큼 집대성된 책은 없었다고 할 수 있고요. 조선 세종 세조 때 음악과 관련된 국가의 제도가 많이 정비됐습니다. 그와 같은 내용들을 성종 때 모아서 정리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종님이 우와 음악에 관심이 많으셨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성종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의 조선의 건국 이념, 통치 철학 속에서 예악 사상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음악을 정비하고 음악을 제대로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세조 때 상당한 음악적인 업적이 있었고요. 그것을 집대성하기 위해서 성종이 명을 내려서 악학괴범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와 우리 성종님 대단하십니다. 박수 치시죠. 악학괴범이라는 책은 전체가 국원 3책으로 되어 있어요. 9권이요? 네, 국원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책이 9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그 당시에 권은 책 속에 있는 1장, 2장 하는 장에 해당하고 실제 국원 3책이니까 책으로 제본된 것은 3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9개의 장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 권이 바로 음악 이론에 해당합니다. 음악에서 가장 중요한 높이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또 어떤 음계를 갖추어서 음악을 만들 것인가, 또 그것을 악보에 기록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기록할 것인가, 이런 것이 제1권에 담겨 있고요. 각 권마다 내용이 조금씩 다른데 제2권에는 국가의 공식 의식에서 사용하던 다양한 악대의 편성이라든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악대가 연주하는 음악이 어떤 음악들인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권에서는 조선 이전에 고려라는 나라가 있었잖아요. 고려 시대에도 음악과 무용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고려사에 전하는 고려 시대의 무용이라든지 궁중에서 사용됐던 음악에 관한 기록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권에는 향악정제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져서 추어지던 춤, 그리고 춤을 반주하던 음악, 또 그 춤을 추면서 부르던 노래,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노래 중에는 정읍사 이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 그거 진짜 봤어요. 달하 높이곰도 다시 예. 하는 그 정읍사도 그 춤을 추면서 부르던 노래의 하나거든요. 그 정읍사의 가사라든지 동동, 아으동동 다리로 끝나는 그 동동의 가사도 바로 그 부분에 전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거기 써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어서 권 6, 권 7은 그 당시에 궁중의식에서 연주하던 여러 악기들을 상세하게 유래를 설명하고 악기의 구조라든가 이런 것을 아주 자세한 그림으로 남겨놓고 있고, 악기를 제작할 때 필요한 악기의 치수라든지 악기를 장식하는 문양, 색깔, 이런 것까지도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8권, 9권에서는 무용수라든지 또 음악을 연주하는 여러 악사들이 그 착용해야 되는 관복, 무용에 사용되는 소도구, 의상, 이런 것들도 그 제작 방법, 치수,
색깔, 우와. 재질에 이르기까지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으니까 악학개범이야말로 조선 전기 음악과 무용과 관련된 모든 지식을 총정리한 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학괴범을 만드시려면 뭔가 음악을 아시는 그런 전문 지식인 분들이 쓰시지 않았을까라는 궁금증이 들거든요. 어떤 분들이 쓰셨나요? 궁중에서는 악사, 악생, 악공 이렇게 서로 담당한 음악의 성격에 따라서 이름을 다르게 불렀는데요. 이 악학괴범은 아무래도 매우 전문적인 서적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대표적인 음악에 깊은 이해를 가졌던 지식인들과 또 전문 음악인들이 함께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조선시대 때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악학괴범인가요? 네. 우와, 이 표지에서부터 세월의 흔적이 느껴집니다. 네, 오랜 세월 이 책이 전승되어 오면서 특히 국립국악원의 전신인 장학원에 보존되고 있던 책이기 때문에 실제 음악 연주를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 책을 활용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세월의 흔적이 네. 책 표지에서부터 묻어납니다. 이 악학괴범은 성종 때 만들어졌지만은 그 이후에 우리가 임진왜란이라는 큰 전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전기에 만들어졌던 악학괴범은 지금 국내에는 전하지 않습니다.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의 봉좌문고, 호사문고에 조선 전기의 악학괴범이 보관되어 있고요. 우리 국내에는 조선 후기에 다시 출판된 복간된 악학괴범들이 전하고 있는데 광해군, 효종, 영조 때 각각 악학괴범이 다시 복간됩니다. 지금 국립국악원에 보관되고 있는 악학괴범은 영조 19년에 만들어진 악학괴범입니다. 자, 악학괴범 정말 소중한 문화유산인데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지켜나가야 될까요? 네, 요즘은 우리 전통음악뿐만 아니라 서양 예술음악이라든지 또 굉장히 많은 대중음악들이 우리들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은 앞으로 미래의 한국 음악의 바람직한 모습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옛부터 전승되어 오고 있는 우리 전통음악에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의 음악의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어야 되겠죠. 네, 원장님 말씀처럼요. 우리 국가중요 과학기술 악학괴범 우리 후손들이 잘 지켜나가고 보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